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소확행 있습니까? 잡초뽑기 배워. 그게 소확행. 치매. 저는 사실 소확행 있어요. 아침마다 새벽에 좀 눈 뜨거든요. 인터넷으로 계속 쇼핑몰 돌아다니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럼 오늘 선생님들도 혹시 쇼핑몰 좋아하세요? 네. 주말인데 쇼핑몰 한번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쇼핑몰 놀이를 할 거예요. 근데 쇼핑몰에 가면 뭐 있어요? 저희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죠. 사고 싶은 물건. 오늘은 선생님들의 핸드메이드 물건이 될 거예요. 물건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놀이는 장점 쇼핑몰이고요. 네. 선생님들이 직접 선생님들의 장점을 만들 건데요.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자, 이런 것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장점 쇼핑몰 적혀 있고 포스트잇이 4개 있죠. 네. 4개 중에 1개는 나의 장점을 적는 거예요. 나머지 3개는 나의 장점을 잘 적어 주실 것 같은 선생님한테 가서 받아오시면 돼요. 왜 너무 많이 적어, 선생님? 무슨 일이시고? 걱정되나 봐요. 걱정되나요? 선생님 장점 못 적어줄까봐. 선생님, 오현주 선생님 장점 적어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목소리가 보니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장점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고, 외모 장점은 한 가지 이상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칭찬할 때는 나는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장점이 있다. 내가 적었죠. 그러면 장점 밑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요. 김인경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물건을 만드니의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고 메이드 인 김인경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의 장점을 제가 적어주잖아요. 그러면 나가 아니고 너는 리코더를 잘 불어. 적어줬어요. 그리고 밑에는 내가 그 장점을 만들어줬으니까 내 이름을 적는 거예요. 너는 잘못한 점이 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멋져.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평소에 선생님들 지켜보시면서 각각의 장점들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많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씩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장점 한 가지, 다른 친구에게 3가지. 이해되시죠? 나요? 네. 그럼 그 옆에 나머지 3장 남았죠? 이 3장은 내 장점을 적어주실 분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가져다 주면서 내 장점 좀 적어주세요 하고 포스트잇을 드리면 됩니다. 선생님들 어떤 장점 받았는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 다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네 분이서 모여가지고 본인이 받은 장점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신의 장점 다른 분들이 적어준 거 내가 적은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기뻐요? 행복해요? 소확행 되나요? 저는 아까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정말 갖고 싶은 장점이 있었어요. 생긴 거. 다른 사람 의견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는 장점이 있대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 마음을부터 확 상하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의견을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런 장점 저 너무 갖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가진 장점 아마 다른 분들이 갖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들의 장점을 팔아볼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거기 보면 제가 스티커 붙여놨는 거 보이시죠? 스티커 뭐 몇 개 있나요? 10개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장점 4가지, 핸드메이드 장점 4가지 모두 다 합쳐서 10개, 스티커 10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장점에 가치를 한번 매겨볼 거예요.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가치를 조금 스티커 한 3개? 2개? 근데 별표 표시를 할게요, 우리는. 별 표시를 해가지고 가격이 눈에 보이게
정찰제도 눈에 보이게 할 건데요. 선생님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합쳐서 10개 이하여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한 개가 5개 이상은 되면은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아무리 명품이라지만. 네, 지금부터 가치를 매겨주세요. 같은데요. 이제 팔로 가볼 거예요. 팔로 가보실 건데 파는 방법을 제가 선생님들께 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물건을 팔 때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쇼핑몰에서는? 과대포장을 하죠. 가대포장을요. 이거 사면은 여신급 미모가 될 그런 원피스다 하면서 이렇게 그죠? 저도 며칠 전에 그런 거 하나 샀는데. 선생님들이 장점을 파실 때요. 일단 자기의 장점을 먼저 말하시고요. 예를 들면 나는 리코더를 잘 불어. 이 리코더는 3개의 이 리코더를 3개 스티커 3개에 판매할 거야. 그런데 리코더 잘 불잖아? 음악 시간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지 알아? 자신감 뿜뿜이야. 사고 싶어? 이렇게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잘 과장 말고 과대포장 말고 있는 그대로지만 조금 아름다운 경험치를 넣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들의 물건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놀이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자, 선생님들 돌아다니시면서요 아무 선생님이나 눈 마주치면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하시고 그리고 장점을 보여주시면서 판매하고 싶은 장점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안 사셔도 돼요. 그리고 한 분은 마음에 들고 한 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한 분만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 구입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 사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살 때 선생님 뭘로 구입을 하시죠? 스티커로 구입을 하시죠. 스티커로 선생님 그 상대방 포스트잇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 포스트잇을 받은 그 자리에 스티커를 그 값만큼 붙여주세요.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 가치를 다 매겨 놓으셨죠. 네. 어떤 건 3개, 어떤 건 5개, 뭐 이렇게 붙여 놓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거 내가 생각했던 1개로 매겼는데 요거 좀 인기 있네. 3개로 조금 늘려볼까? 가능합니다. 나는 5개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이게 되게 소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3개를 줄이셔도 됩니다. 네.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모두 일어서셔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그 장점 쇼핑몰로 선생님들의 장점을 한번 팔아보셨어요. 그러셨나요? 네. 선생님의 장점을 팔아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아까운 이 장점을 8년이 마음이 아팠지만 이 제 장점을 또 누군가가 되게 필요로 한다는 것에 되게 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가격은 제 값에. 선생님의 장점을 사가신 분 계세요? 했는데 정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멋져. 이거를 한 개 팔더라고. 이 이미지가 너무 좋은데 샀어요. 이 이미지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완벽해지죠 제가. 이거는 왼쪽으로는 입에 완벽하고 이게 저는 왜 깨끗한 이 투명한 피부로 들어와가지고 미모까지 장착되면 피부가 정말 이거는 나는 범접할 사람이 없겠다. 돋보이고 싶은 바람이 충족됐구나. 정인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나는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정인쌤님은 너무 귀한 걸 팔 때 아깝기는 했지만 제 값에 팔았다고 했는데 저는 팔지 않았어요. 너무 아까워서. 네, 나누어야 하는데 나누기 싫고 이거 주기 싫어서 제가 안 팔겠다고 하고 제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생님한테 되게 소중한 것 같은데 궁금하다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너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구나. 네, 이 부분, 이 장점은 팔기 싫었어요. 주기도 싫고.
어떤 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으세요? 선생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거니까. 네, 일단은 네.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 네, 전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장점이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네,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사오셨죠? 네. 사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더 갖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이 중에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거 원픽 하나만 골라야 돼요. 우리 과소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한번 골라보세요. 고르셨으면 이제 앞면에 제가 장점 쇼핑몰 적어놓은 데 있죠. 네. 스티커 붙어 있는데 네. 거기에 그거 하나만 다 붙여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너는 나를 그리고 누구라도 수용해 줄 것 같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수용의 마음이 수용의 가장 마음. 갖고 싶었어요. 네, 네, 다른 넓은 사람을 마음.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데 저런 마음, 여러분들 선생님들 사실 물건을 한 개 사서도 내 몸에 딱 바로 맞던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예쁜 원피스를 하나 샀거든요. 네. 보라 색깔. 너무너무 이쁜데 그거 아직 못 입고 있어요. 그걸 입기 위해서 제가 요즘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일단 새벽 수영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가서 열심히 하고 저녁 7시 이후에 먹지 않아요. 이전에 실컷 먹습니다. 네.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를 내 몸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계획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원픽하신 그 장점을 선생님 몸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계획을 한번 지금부터 적어보세요. 행동 계획 다 쓰셨죠? 네. 행동 계획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공헌을 하면 이걸 더 잘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4명 선생님 아까 4명 모두 모이셨죠? 거기에서 한번 본인이 원픽한 장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걸로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면 다른 분들은 격려와 지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격려와 지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봐도 되겠습니까? 궁금한 사람에게. 네. 인형 선생님. 선생님이 선택한 장점, 이 장점을 선생님 몸에 딱 맞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 계획을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윤현주 선생님이 2개의 팟인 나는 짧은 시간 내에 몰입해서 해야 할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다. 이걸 왜 2개의 팟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이게 필요하고 간절해서 이거를 금방 샀고요. 그래서 이 행동 계획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끝내야 하는 그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설정한다. 뭐 1시간 내에 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딱 그 몰입을 해야 하는 그 시간에 방해 요소를 내 주변에서 없애야겠다. 뭐 핸드폰을 저기다 던져두고 딱 될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그리고 끝냈을 때 나에게 줄 보상을 설정한다. 오, 좋은데요. 선생님, 인형 선생님 이거 갖게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인형 선생님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실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오늘 그 장점, 선생님의 장점을 찾아보고 다른 선생님의 장점도 찾아드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다른 사람의 장점도 구입해보시고 구입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동 계획도 세워보셨어요. 이 일련의 과정을 하면서 혹시 선생님 자신에게 발견한 점이 자기에게 대해서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각자의 장점들을 적고 선물을 했는데 이게 여기저기 옮겨 다녔잖아요.
근데 그 장점이 누구의 장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의 씨앗이 사실은 내 속에 다 있는 것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가 작은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은 변할 수 있겠다는 좀 희망을 받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장점 중에서 하나를 못 팔았거든요. 그게 웃는 모습과 목소리가 듣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힐링돼요. 이거를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3개 팔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팔려고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권하겠더라고요. 그냥 그걸 아끼고 다른 걸 사세요. 이렇게 전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팔려고 보니까 사시려는 분들이 이미 가지셨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나만의 특별한 점인 줄 알았는데 좀 경소? 선생님은 물건을 파실 때 내가 팔고 싶은 것을 무작정 강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장점을 팔려고 하신다, 그죠? 이 장점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선생님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의 장점을 찾아보는 그런 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선생님 교실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장점을 가지고 또 그 장점을 찾는데 그치지 말고 새로운 장점, 더 갖고 싶은 장점을 선택해서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 놀이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스티커로 장점을 사고 팔고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 10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제 장점을 팔면 저한테 스티커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혹시 다시 다른 걸 살 때 다음번에 또 활용을 해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앞에 그 종이에 붙였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는 이유는 어떤 친구는 좀 쉽게 장점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되게 심사숙고하면서 되게 좀 신중히 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구입하는 양이 조금 차이가 나요. 지금 오늘 제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좀 났거든요. 근데 제안을 하지 않으면 그 차이가 더 많이 벌어져서 저는 이렇게 한 거고, 또 제안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제 생각에 그런 자기의 모습도 들여다보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난 되게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좀 신중히 이렇게 고르는 편이네. 또 어떤 친구는 난 좀 빨리빨리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편이네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가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주고 나의 장점을 적어줘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적어준 장점과 저 친구가 적어준 장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별을 매길 때 얘들 2개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매겨서 팔아야 할지 조금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에는 3개, 하나는 2개 이렇게 해서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실에서 이 놀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우리 반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려. 이렇게 되면 같은 장점들이 중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째로 내가 받은 장점들을 그 아이가 보고 거기에서 되도록이면 없는 장점을 좀 적어주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그 했습니다. 방법도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 너무 좋네요. 그래서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하죠. 그러면은 더 아이가 다양한 장점을 받아서 기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실에 보면 특출난 아이들 있잖아요. 달리기를 되게 잘한다든가 미술을 되게 잘 그린다든가 그 아이의 장점은 똑같은 게 두세 개씩 와요.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친구들이 이 장점을 특별히 너에게 많이 적어줬네?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이 아이는 그 장점이 정말 부각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하는 거, 그것도 그 아이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포스트잇을 가져다 주는 걸로 하고 있어요. 제가 장점을 친구들한테 받았을 때 이렇게
좀 다양한 장점이 들어오기를 쇼핑몰이니까 상품이 다양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들어온 장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쓴 장점도 똑같은 장점이어가지고 좋기는 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기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팔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들고 이렇게 팔러 다니니까 오히려 이 장점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자친구들에게 필요로 하는 장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이 너무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급에서 시간을 뭐 40분 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신중하게 구매했거든요. 나한테 원하는 거 하다 보니까 뭐 샀는 건 2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지금 보면 7개가 남았는데 스티커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저는 되게 아쉬워요. 되게 나는 그래도 사고 싶은 거 샀고 너도 이만큼 남았네? 뭐 그 남은 장사한 것 같다. 나는 부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주는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조금 섭섭하고 학생도 그렇지 않을까. 이만큼 남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적자계산과 흑자계산 어떻게 하나 쇼핑몰인데 하는 더 들고 아이들한테도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애들이 선생님 저 스티커 많이 남았어요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너 스티커 많이 남았어? 사고 싶은 걸 못 샀어? 사고 싶은 거 못 샀어요? 샀어요. 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많이 남게 됐어요? 되게 신중하게 샀어요. 제가 원하는 것만 사다 보니까 남았고 그리고 불만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그래도 잘 썼다라는 그러한 칭찬 듣고 싶었어요. 정말 효율적으로 그죠? 과소비하지 않고 아끼면서 정말 중요한 거, 나에게 중요한 거 신중하게 물건 장점을 골랐어요. 그러면 현주는 다른 사람보다 더더욱 저 장점이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저렇게 산 거겠죠. 현주의 그 장점이 뭔지 궁금한데요. 장점이요? 집사는 그렇게 신중히 네. 고민 끝에 샀는 그 장점 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맑고 투명하게 아까 그거구나. 저도 지금 신중하게 고르다 보니 그 스티커가 4개가 남았고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 그 장점을 팔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남은 걸로 사도 될까요? 이 놀이를 할 때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 못했어요. 근데 교실에서는 그 스티커가 남는 것은 제가 그거는 보지 않는데요. 장점은 모두 팔 때까지 여유를 줍니다. 네. 여유를 주고 그러면 스티커도 없고 그리고 장점도 다 팔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친구를 도와주러 가도 되고요. 아니면 앉아서 기다려도 다른 친구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더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스티커를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한 아이가 그 장점을 파는데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얘가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속상할 것 같으니까 얘를 떼가지고 파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비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샀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놀이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강점을 찾아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2사람 만난 게 아니고 3명이서 같이 만났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3명이서 만나는 사건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 한 분이 장점을 얘기했는데 2사람이 갑자기 사고 싶으신 거예요. 그 2개가 그 한 개를 가지고. 그래서 뭐 올린 거죠 값을. 나 5개 살래. 나는 그걸 더 사고 싶은 거예요. 여기 10개 다 줘서라도. 그래서 6개 했는데 5개가 체결치 않게 해가지고 제가 졌어요. 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3명, 4명 만나가지고 살펴보고 서로 아까처럼 경매가 붙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경매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그걸 사고 싶어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또는 그 이야기를 못 하더라도 그 아이가 뒤에 자기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이야기한다든가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가 자기를 또 새롭게 보는 그런 쪽으로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럼 어떤 큰 제안, 너무 세세한 제안보다 던져졌을 때 아이들의 그 일어나는 그 당시의 상호작용에서 그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 선생님처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서로 토의하게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하면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새로운 배움이나 서로의 또 느낌, 통찰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너무 세세한 제안보다는 좀 기회와 그 큰 아웃라인 주는 게 좀 더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리고 수용해 주시는 태도 저도 오늘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장점 쇼핑몰을 저 같은 경우에는 7월쯤에 하거든요. 7월쯤에 하면은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찰을 했는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장점을 써보라 하면 자기 거도 조금 자기 거를 쓸 때 좀 주저주저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거를 좀 잘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좀 이렇게 관계가 좋아진 이후에 나도 찾지 못했던 다른 장점을 친구가 찾아줬을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잘 생활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은데다가 게다가 나의 장점을 다른 사람이 서로 사려고 하네? 이랬을 때 더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놀이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다른 친구의 장점을 보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결국에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인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나의 바람을 품고 있는 상대방의 장점이니까 그것을 그냥 가지는데 그치지 않고 그걸 진짜로 내 것화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힘을 주는 장이 이 놀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저는 이 놀이를 추천하고 싶고, 특히 제가 7월 달에 하지만 방학 직전에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행동 계획을 세워서 방학 때 좀 꾸준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방학 숙제로 이어지면 더더욱 아이들한테 그게 자기 것 하는데 쉽게 되니까, 그래서 이 놀이가 저한테는 참 좋은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